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외부 지문 양이 많이 늘어난다.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글을 통한 영장 문제가 등장을 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길래 고등학교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냐? 자, 순회중 부분 한번 보실게요. 오형식 문법 파트에 대한 가장 어려웠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오형식이라고 하면 주어가 있고 동작을 하고 목적어가 나오고요.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목적어의 동작을 추가로 한 문장 안에 넣어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데 새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내가 봤다의 대상인 새까지만 나오는 거죠. 3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새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상황까지를 한 문장에 담아줄 수 있는 그 문형이 바로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형식 문형이 순회중, 기출문제에 들어간 변형 문제인데요. 오형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 나온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C번 문항 보이시나요? 해당 문장 같은 경우는 3형식 문형이고요. H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올 수 있냐 없냐를 가리는 마이너 어법이 추가된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어려워했던 D번 유형 보이시나요? 최상위권 친구들이 흔들렸던 문제인데요. 원래 오형식이라고 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되죠.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간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석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우리 가족이 강아지를 해피라고 이름 지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해당 문장이 바로 오형식 문장인데요. 어떻게 변형된지 느껴지시나요? 자, 이 강아지가 목적어고 해피가 목적격 보어인데 누가 갑자기 주어로 나갔죠? 목적격 보어가 주어로 나갔죠. 그러면 이름을 지은 대상이 주어로 나간 게 아니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가 앞으로 나감으로써 오답입니다. 자, 지금 방금 보셨던 문제가 순회중에 어법 문제로 어렵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형식과 이런 수동태 문장들이 어떻게 나오길래 고등학교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냐? 자, D번 문장 보겠습니다. 똑같이 오형식 문형인 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들이 다양한 문법의 보기 선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문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전 과정에서 배웠던 모든 문법들이 중간 기말에 전범위가 출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번 문형을 보셨을 때 오형식이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오형식이라고 암기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 긴 문장에서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구문 분석입니다. 단순히 오형식을 목적격 보어의 종류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까지 배울 문장에서도 내가 배운 문법을 적용해 볼 수 있고 문장 구조를 찾아내는 연습,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변형된 그 문장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연습이 고등 내신의 핵심인 거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중간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마이너한 어법들이 더 나오게 된 구성인데 문제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해당 문제가 어려운 학교라서 나온다? 아니고요, 어머니. 이거는 한솔고, 야탑고, 송림고 등등 모든 학교에서 당연히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별로 영어 내신 유형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모두가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제가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특목 대비반을 맡고 있는데요. 즉 최상위권이죠. 문법은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내신도 100% 모두가 100점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 100점 맞은 친구들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당 문제입니다. 자, 해당 문제는 낱말의 쓰임입니다. 이 출제된 보기 한 문장에서 해석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맞게 들어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읽는 것도 어려운데 적절하지 않은 세계를 찾아서 내가 어휘의 뜻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이 해당 단어들을 바르게 고쳐보는 문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바르게 고칠 때는요, 여기 조건 보이시죠? 어형 변화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구조만 다 나눠줬지만 C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사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글을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주제도 찾았어요. 그리고 어휘 문제 한 문장 분석해서 이 단어가 알맞지 않은 것까지 알았지만 품사와 문법 조건을 잘 알지 못하면 틀리게 되는 게 서술형 내신 어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만 잘 나온다고 해서 할 게 없다 라고 느끼는 상위권 친구들이 이런 문항들을 풀면서 본인이 부족한 걸 느끼게 하셔야 돼요. 자, 해당 문장 같은 경우는 튜토리얼 시스템에서 본인 주장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거를 한 경우에 장점이 훨씬 크다 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해당 문장에서 지금 조건을 보시면 투부정사를 활용할 것. 저희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셨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용법 구분하는 문제로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술형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있는 단어만 사용할 것, 어형 변화. 뭐가 또 걸리죠? 단어예요. 단어를 암기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가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단어 교육을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레벨별로 다르겠지만 한 번 올 때 160개에서 200개까지 단어를 외우면서 1회독 할 때는 한글 쓰기, 2회독 할 때는 영어 쓰기, 또 3회독 할 때는 수일치와 품사까지 생각해서 영작을 해넣는 문제지로 단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정확하게 그 단어 수를 맞추셔야 되고요. 답안지에 쓸 때 제시된 단어들을 써서 점수를 못 받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들을 꼼꼼히 읽어나가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 한번 보실게요. 주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라 라고 했는데 제시된 문장은 뭐죠? 하지 마라.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막혀요. 자, 이게 뭐냐면 단이어로 장난치는 빈칸 또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또 역시 뭐죠? 어휘 공부. 어휘 공부가 되겠고요. hesitate라는 단어는 투부정사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럼 아까 중학교 내신 문제에 누가 있었죠? hate, 투부정사를 뒤에 쓸 수 있다 하는 단어들을 이제는 조금 어려운 단어에서 조건으로 줬을 때 영작할 수 있게끔 연계를 시키는 것이 고등학교 내신 대비입니다.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 hesitate의 동사 형태가 형용사로 바뀌게 되면요. 비동사를 꼭 붙여야 되죠. 이런 거 중학교 내신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이 상위권 중에서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hesitate라는 동사 형태를 형용사를 알고 있다 하면 비동사를 더해서 don't be hesitate to voice an opinion 하고 주제를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에 외부 지문 4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학년으로 올라가면 이번 기말고사 기준으로는 12개, 서현중은 2-3개, A4용지 한 바닥 지문이 나오고 있고 백현중 같은 경우도 까다로운 영영풀이들을 매번 시험에 내고 있고요. 정자중 같은 경우도 고난도 문법 문제, 킬러 문항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문법 프린트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어법어휘 비중이 높고 본문에서 암기를 하시면 본문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스타일로 나오는 건 2학년 때 기준으로 2-3문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나서 중3 기준으로 이번 기말고사를 봤을 때 60% 이상입니다. 자, 60% 이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외부지문. 변화 추이를 보시면 점점 고등학교 대비를 할 수 있는 중학교 시험지 유형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학교별로 기출분석 EMC 블로그에 올려뒀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 학부모님들께서도 반드시 중학교 시험지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중앙고와 분당고에서는 외부 질문 20개 기준으로 항상 나오고 있었는데 문장 길이가 많이 길어졌어요. 이제 150개 정도의 문장과 200개까지도 늘어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문법 범위 보이시죠?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5형식부터 가정법, 관계대명사, 도치, 병렬 해당 문법들이 다 섞여서 보기에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문법을 문장에서 찾아내고 분석해서 아, 이 문법이구나. 그러면 여기를 봐야겠다 하고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보실게요. 본문 비중은 굉장히 작고요. 외부 지문 비중 그리고 변형이 6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고등학교 모의고사 유형이지만 어법어휘와 서술형이 까다롭게 나온다. 특히 어휘가 굉장히 어려운 게 중앙고예요. 자, 세 번째 보실게요. 제가 분당고를 넣어놓은 이유는 학부모님들께서 분당고는 어느 정도 좀 쉬운 학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대조하시라고 넣어뒀고요. 본문이 2개, 약 100문장이죠? 중학교 때보다 2배로 뛰게 돼요. 외부 지문은 25개 정도면 적게 나온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40개까지도 등장을 하고요. 대진고나 분당고나 서술형에 대한 배점이 높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서 28점에서 35점까지
영어까지 서술형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부 지문 비중이 높아지고 문법도 까다롭게 나오게 돼요. 영어 잘하는 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내신 등급은 상대평가니까 비교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 포인트 보이시죠? 거의 70%고요. 변형이 다소 있습니다. 변형이 다소 있다는 거는 문장 자체가 바뀌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변형 문장이 없더라도 모든 보기는 내가 본 적이 없던 단어로 구성되거나 문법은 당연히 바뀌어져 있겠죠. 그래서 바뀌어져 있을 때 접근하는 방식부터 옳게 고칠 수 있는 것까지 중학교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관식 30%는 기본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학교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 분석들을 통해서 아셔야 될 거, 이거 세 가지죠. 일단 암기가 불가능하겠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암기를 시켜서 조금만 변형해서 파이널 풀리면 다 A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문 양이 거의 1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200문장씩 다 암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요, 똑같이 5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구문 자체가 길어지거나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아이들은 당황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레벨의 모든 학년은 구문 독해가 필수고요.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외부 지문 양이 많이 늘어난다.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글을 통한 영장 문제가 등장을 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선생님이랑 엄마가 믿어주는 만큼 스펀지처럼 또 쑥쑥 흡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EMC 영어학원에서 고등학교 시험지를 정확히 분석한 커리큘럼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